보시는 것처럼 이제 전반적으로 또 장이 살짝 빨간색도 보이긴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 좀 초록색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 비트코인이 지금 앞에가 120K를 또 보이고 있죠. 이제 12만 불을 오늘 날짜로 이제 또 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아침에 이렇게 캡처를 했을 때와 완전히 아니더라도 조금 달라졌죠. 이 비트코인의 앞자리가 앞에는 119였는데 오늘 오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 다른 알트들도 약간 좀 빨간색이 조금 더 많았는데 지금은 비트가 좀 달려가니까 이렇게 또 함께 초록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보여드리면, 제가 이렇게 써놨죠. 다시 비트코인의 시간이 찾아왔다. 비트가 가야 알트가 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좀 이더가 빠지기 시작하면서 알트들이 살짝 좀 밀리는 흐름이 나왔는데, 근데 제가 저희 멤버십 소통방이라든지 텔레그램 방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알트가 살짝 빠지는 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비트가 지금 힘을 내고 있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비트가 움직여야 되는 시간이 찾아온 거거든요. 그래서 비트가 또 가야지 그 다음에 또 알트가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비트에 또 주목을 할 차례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알트 불장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제가 저희 멤버십 텔레그램 방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는 예고를 했죠. 말씀을 드리겠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요 지표만 잘 봐도 알트 불장이 진짜 왔구나, 그리고 매도 시점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써놨지만 알트 불장의 그 매도 시점의 그 꼭대기를 의미한다라는 그 의미는 아니에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 꼭대기는 진짜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진짜 신의 영역이고, 저는 꼭대기를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실하게 매도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구나라는 그것을 이 지표만 본다 하더라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으면서 분할로 접근하면 되는 거니까 요 시기를 놓치지 않고 우리는 매도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것을 잘 봐라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리플 미친 폭발은 반드시 나온다. 그래서 제가 아까 조금 전에도 예정이셨죠? 리플이 좀 약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객관적인 이 지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시장의 초점이 알트에서 비트로 이제 전환 중이다 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대장 이 이더리움이 할 만큼 했다. 그래서 이것을 이더리움 1봉 차트로 한번 또 체크를 해볼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게 이더 1봉 차트고, 지금 요 캔들이 이더리움이고 요 주황색 선이 비트코인의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요때가 이제 4월 달에 그 관세 쇼크로 인해서 이렇게 비트든 알트든 이더든 다 이제 바닥을 쳤죠. 그리고 나서 올라왔는데, 최근에 그 흐름을 딱 보면은, 최근의 흐름, 지금 이더리움 같은 경우가 이렇게 올라와서 한번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오면서 요때 저점을 지금 확실하게 쭉 깨고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12월에 그 조정장의 시점,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 트럼프 당선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고점을 찍었는데, 여기를 지난 주말에 지금 돌파를 했어요. 토요일 날 돌파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게 이제 캔들이 아니라 선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보다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쨌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아직 올타임 하이를 넘어서지 못했죠. 근데 지금 일단 이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봤을 때 이더리움은 지금 훨씬 쭉 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아직 그 비트코인이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어제 일요일부터 그 움직임이 나오면서 이렇게 살짝 또 넘어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닥 대비해가지고 이더리움은 지금 한 60% 정도 상승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더리움은 이때 바닥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1300달러 정도 됐으니까, 근데 지금은 이제 4300달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200%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더리움의 그 상승세가 상당히 지금 거셌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트코인의 대장 이더리움으로서 일단 할 만큼 했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이 비트코인이 움직여야 될 시기다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비트가 힘을 낼 수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비트코인 일봉 차트를 또 이렇게 첨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트코인 일봉 그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8월 9일날 저희 멤버십 텔방에 제가 그 분석글을 올릴 때 요 지금 그 일부 글을 캡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8월 9일이니까 요때였어요. 그래서 비트 일봉으로 보면 어제도 하락 추세를 시원하게 뚫지를 못했습니다. 요 하락 추세를 뚫지 못했다. 오늘은 그러니까 8월 9일은 21선과 하락 추세선이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의 21선과 하락 추세선이 만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저항이 만나는 점이라 더욱 강하게 작용하며 넘어설만 하면 뒤로 밀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이 저항의 매도세를 소화하고 나면 슈팅이 나올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라고 8월 9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8월 9일이 이때였어요. 그러고 나서 8월 10일 어제죠. 어제 슈팅이 나오면서 여기를 21선과 지금 이 하락 추세선을 드디어 돌파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어제 돌파하고 오늘까지도 지금 나오게 되면서 아직까지 이때 찍었던 123K의 사상 최고가를 찍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121.8K까지 올라오면서 사상 최고가를 좀 넘볼 수 있는 그 수준까지 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슈팅이 나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두 개의 저항, 하락 추세선과 21선의 그 저항을 뚫게 되니까 이제 탄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지금 좀 의미 있는 어제도 2.4%, 현재도 2% 정도의 이런 상승이 나올 수 있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비트의 다음 목표가 지금 무엇이냐라고 또 체크를 해본다면은 어젯밤 또 제가 분석글을 저희 멤버십 텔방에다 올렸을 때 이때가 지금 보시면 11시 20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먼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비트코인 1시간 봉이에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1차 지지대를 막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어제 오전쯤에 넘겼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118.5K를 보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음 목표는 실질적인 저항대 역할을 했던 119.4K.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까지 이 저항대 역할을 했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게 된다면 120K도 뚫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이렇게 이미지로 또 작성을 했었고, 여기도 보시는 것처럼 1차 지지대를 뚫고 살짝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데 다음 목표가는 그간 실질 저항대로 작용을 했던 119.4K다. 여기를 뚫게 되면은 120K를 넘어설 수 있다고 본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실질적인 저항대를 바로 뚫게 되니까 지금 120K까지 그냥 쭉 올라오게 됐죠. 보시는 것처럼 실질적인 저항대 뚫고 바로 지금 120K까지 올라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재경신, 그래서 123K 여기를 넘어서야 되는 것인데 근데 이제 아직까지 터치는 못했는데 모르겠어요. 빠르면은 오늘 밤에도 뭐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오늘 밤에도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는 또 이제 복합적으로 함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 사상 최고가를 넘어서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요것이 또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요겁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8월달 돼서부터 계속 강조해서 좀 말씀을 드렸죠. 또다시 이제 빅 이벤트가 가까워졌다. 12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이제 내일 9시 반에 또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요것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승이 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꺾일 수도 있거든요. 지금의 상승세가. 그러니까는 이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먼저 선제적으로 치고 나가기를 좀 기대하는 것이 약간은 좀 무리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제가 어떻게 100%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지금 그런 매크로 지표, 이런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걸 봤을 때 지금 당장 뭐 오늘 밤에 123K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일의 이 방향성을 좀 보면서, 지표를 보면서 확실하게 이 방향을 또 틀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된다면 미 증시하고 또 함께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단 내일 이 발표가 되는 것을 매우 예의주시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단 전년 대비 요 YOY로 보시게 되면 이전 달이 2.7%, 예측치가 2.8% 이렇게 제가 써놨죠. 그렇게 되니까
결국에는 이전 달보다 0.1%포인트 상승을 하는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쨌든 CPI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증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소 좀 불리한 이런 예측치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여기서 한 부합은 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보다 예측치보다 상회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이제 실망할 수가 있겠죠. 금리나 기대감이 또 꺾일 수가 있는 부분이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저는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극단적으로 확 튀지만 않으면 그래도 저는 괜찮다. 그러니까 완전 추세를 바꿀 만한 그런 흐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예상은 하거든요.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의 그 상승세를 어떻게 보면 이제 잘 살려서 내일 또 달려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좀 부합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 살짝 좀 꺾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전년이 아니라 전월 대비로 보게 되면 이전 달이 0.3%, 예측치가 지금 0.2%니까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이전 달보다 0.1%포인트 하락을 하게 되는 거니까, 그렇다면은 전달 비해서 이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물가 상승이 덜 일어났다는 것. 0.2% 어쨌든 올라간 거긴 올라간 건데 이전 달과 비교해서 조금 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계속 이 관세 이슈하고 좀 맞물려서 봐야 되잖아요. 이 관세 이슈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이전 달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예측치보다도 하회하게 된다면 시장은 폭등각을 좀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설령 뭐 부합한다 하더라도 일단 이전 달보다는 0.1%포인트 떨어져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또 나쁘지 않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을 좀 타고 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이 CPI 결과는 금리나 기대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실제 돈이 풀리는 것보다 풀릴 것이라는 기대가 더 커질수록 상승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 강조했던 이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리고 지금의 상승도 어느 정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커지게 되면서 상승이 나온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그리고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현실적으로 조금씩 더 커질수록 더 반영이 되면서 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요 금리 전망표를 또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가 패드워치를 볼 때 지금 요 표 이제 자주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 표하고 어디에는 또 요 표를 보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 표 probability 해서 요 표하고 aggregated 해가지고 요 표 두 표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지금 이렇게 갖고 왔는데 잘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 지금 컨디셔널이라고 써 있고 여기에는 aggregated라고 써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요 차이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2025년 9월 달에 지금 금리 25bp 금리 인하를 88%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표도 마찬가지로 88.36% 살짝 다르긴 하지만 거의 비슷하죠. 어쨌든 그래서 88%로 25bp의 금리 인하를 하고 있고, 또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25bp의 금리 인하. 그런데 이제 12월에서 약간 갈리거든요. 12월에서 이 컨디셔널이라는 이 표는 45.3%로 금리 인하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동결을 또 가장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표와 이 표의 그 차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컨디셔널 이 표는 뭐냐면 그 전에 이렇게 결정이 된다면 이 날짜에는 이럴 확률.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엇이냐? 그러니까는 지금 이 FOMC가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고 요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때에 지금 요때에 이 25bp의 금리 인하로 결정이 된다면 그러면 이 날짜에는 56.7%,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로 진짜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45%. 그러니까 컨디셔널, 그러니까 조건부라는 얘기예요. 이전의 그 회의 결과에 따라서 바뀔 수 있다라는 그 부분인데, 그거의 가능성이 지금 이때 이제 금리 인하하게 되면은 단계적으로 이제 세 차례까지 예상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이 aggregated는 집계된이라는 뜻이니까, 이곳은 지금 시점에서 그냥 그 날짜에
이럴 가능성.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냥 딱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전 그거는 상관하지 않고 현 시점에서 봤을 때 9월 달은 88%로 금리 인하, 25bp의 금리 인하를 한번 하고 10월 달도 마찬가지로 25bp의 금리 인하를 하고 12월은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25bp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이때는 4%로 동결을 할 것 같다. 지금 상황에서의 예상된 그 확률, 그러니까 가능성, 그것을 이렇게 또 표시를 한 겁니다. 그 차이가 지금 약간 이제 이해가 가시죠? 요 표와 요 표의 차이를.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부, 이전의 회의 결과를 감안을 해서 보는 것이고, 요거는 이전 거를 제외하고 그냥 현 시점에서 봤을 때 12월에 금리 인하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곳에서 따졌을 때 요때는 이제 금리 동결을 예상을 한다라고 또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걸 봤을 때 12월에 대한 그 금리 인하가 아직까지는 확실하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12월에 대한 그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커졌을 때 시장은 또다시 반응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당장 내일 12일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되고 또 14일에는 그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생산자 물가지수는 CPI에 또 반영이 된다라고 또 우리가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 생산자 물가지수를 뭐 빅 이벤트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좀 눈여겨보는 지표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또 써놨습니다. 그리고 뭐 15일에는 뭐 소비 지출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GDP의 30% 이상이 소비로 또 이루어지는 나라이다 보니까 이 소비 지출도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써놓진 않았지만 어쨌든 이 소비 지출도 좀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잭슨홀 미팅이 있고 여기에서 이제 공식적인 또 파월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이 파월의 메시지도 굉장히 또 중요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것이 뭐 상승 재료가 될지 하락 재료가 될지 뭐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저는 이제 긍정적으로 봐서 상승 재료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 하나의 또 재료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그 시기다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또 중요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 일단 결론을 보기 전에 이렇게 먼저 보여드릴게요. 알트 불장을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 지표가 무엇이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죠. 그럼 과연 이것이 무엇일까? 아마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써놨죠. 비트코인 도미넌스인데,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비트코인 도미넌스 중에서 이 지표를 봐야 된다는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비트코인 도미넌스부터 볼게요. 지금 일단 단기적인 그 흐름을 봤을 때 지금 요 200일선을 제가 지웠는데 200일선을 넘어서지 않고 이렇게 하락을 해서 일단 이 계엄령 사태 때도 여기를 넘어서면서 좀 비트도미가 계속 또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여기를 지금 저항으로 딱 맞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래도 이 추세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그 힘이 지금 강했다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어제 비트코인이 약간 좀 상승을 하고 오늘도 비트코인이 조금 힘을 내면서 어제 오늘하고는 일봉상 양봉을 또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7월 21일 요때 7월 21일 요때 그 저점이 요때가 60.43%였어요. 근데 요때는 이제 59%까지 떨어졌지만 아무튼 요때 60.43%를 뚫어라가 여기 있을 때 아마 제가 요것을 지금 썼던 건데, 근데 지금 뚫었다가 어제 오늘 해가지고 재차 올라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요때 60.44%를 살짝 위로 올라온 상황이다 라고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또 여기가 이 지난 저점이 한 번에 요 또 지지를 보여주면서 재차 좀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뭐 이 비트가 힘을 내면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 하더라도 머지않아서 재차 이 하락으로 전환이 될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 무엇이냐, 요거거든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요 가우시안 채널,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주봉으로 봤을 때 이 가우시안 채널이 확실한 이 하나의 시그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전 사이클 때
요 가우시안 채널을 보면은 알트 대불장 시기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이때 마찬가지로 이 가우시안 채널이 하락 채널 빨간색으로 요 하락 채널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1년 이때도 이제 알트 대불장 그 시기일 때도 마찬가지로 빨간색으로 이렇게 그 채널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 보세요. 현재 보시면 전혀 빨간색으로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트 불장이다 라고 할 만한 그런 장은 아직도 시작된 것은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이 가우시안 채널이 얼마나 그래도 그 정확성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것이 뭐냐면 지금 이게 토털2 주봉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가우시안 채널을 한창 보고 있었을 때, 그러니까 그때가 요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주로 말씀을 드렸을 때가 뭐였냐면은 2022년도에서 막 엄청난 그 폭락을 겪었다가 이제 상승장으로 우리가 언제 돌아서는지 그것을 진짜 목 빼고 막 기다렸던 그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 때 요 가우시안 채널이 주봉을 했을 때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지, 상승으로 전환될 때 이제 본격적인 이번 사이클의 시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으니까 요것이 언제 전환이 되는지 그것을 한동안 진짜 엄청 이걸 체크해서 봤었는데, 그래서 가장 먼저 비트코인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뭐 토털2도 바뀌고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엄청난 하락세가 있었고 뭐 시즌 종료다 막 그런 얘기가 엄청 많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 표가 있으니까, 글이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게 빨간색이 이 하락 채널로 변환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여전히 지금 이번 사이클이 끝나지 않고 계속 진행 중이다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시즌 종료였다면 진작에 이것이 빨간색으로 변환이 되면서 이제 시즌이 끝났다라고 보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이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요 상승과 하락 채널이 현재 그 흐름을 좀 어느 정도 읽어내고 있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토털2 뿐만 아니라 토털3도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현재 이 초록색의 상승 채널을 계속 유지하고 있고, 이때가 지금 2022년 대세 하락장 때 그때예요. 그리고 지금 변경된 이후로 상승 채널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아더스는 진짜 최악이잖아요. 아더스는 어떠하느냐? 보시는 것처럼 아더스도 최악인데 아직도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더스가 뭐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뭐 구말리고 막 한참 남았다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클이 시작된 것이 종료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는 아더스도 충분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만한 그런 여지는 아직 남아있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우시안 채널로 주봉 기준을 했을 때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아직도 이것이 빨간색으로 변환이 안 된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것이 빨간색으로 전환이 될 때가 진짜 좀 주목을 하면서 이제 매도 시기가 언제일까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을 이렇게 또 던졌습니다. 언제 하락 채널로 전환이 될까? 이것이 지금 현재 초록색인데 언제 하락 채널로 전환이 될까? 라는 거 봤을 때 또 관찰을 해보면은, 보시면 지금 상승 채널로 가다가 하락 채널로 변환이 됐을 때가 이 도미넌스가 요 캔들이 상승 채널에 있다가 쭉 상승 채널 아래로 깨고 내려가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빨간색으로 변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갔을 때 이때 이제 하락 채널 빨간색으로 변환이 됐었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때는 약간 좀 보기가 그런데 어쨌든 이때도 쭉 초록색을 가고 있다가 초록색에서 이렇게 이 초록색 이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갈 때, 그때 이후로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빨간색의 하락 채널로 또 전환이 됐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현재 위치는 어떠할까? 현재 보시면 아직도 이 상승 채널 위에 있거든요. 이 얘기는 아까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이 상승 채널을 깨고 내려가야 되니까 여기를 넘겨서 더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때 하락 채널로 변환이 될 것이다 라고 또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보수적 관점 54% 이하일 때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래서 그 54%의 그 기준을 잡았던 그 이유가 요거였었거든요. 계엄령 사태. 요때가 이제 54%. 옆에 보시면 54% 보이시죠? 잠깐만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54.5% 정도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54%니까 54%가 됐을 때 이때부터 분할 매도를 고려해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 가우시안 채널을 봐서도 54%대면은 요 선을 그어 볼까요? 지금 이 상승 채널을 깨고 이렇게 내려온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요 정도쯤에 내려왔을 때는 요것이 알트 불장이, 그러니까는 요 가우시안 채널이 하락 채널로 전환이 될 수 있겠다라고 지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요 계엄령 사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거거든요. 계엄령 사태 요 수준까지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알트코인 이 도미넌스, 비트코인 도미넌스 가우시안 채널로도 상승 채널이 아니라 하락 채널로 이제 전환될 수 있는 그 시기를 맞이할 수 있다. 그래서 요 계엄령 사태 그 수준인 54%를 좀 그 기준으로 좀 보자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매도 타이밍과 그 기간은 어떠하느냐, 전환이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부터 매도를 해야 되느냐, 그것이 또 궁금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다면은 지난 또 이제 흐름에서 힌트를 찾게 된다면 2021년도 이때를 보시게 되면은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보시면 요 시기. 그러니까 그 기간을 보니까 지금 제가 이렇게 초록 색깔의 점선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래서 그 시기가 지금 이 하단 보시면 2011년 3월부터 2021년 5월까지예요.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고 있으니까 주봉으로 따졌을 때 7봉, 그래서 77에 49, 그러니까 50일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 한 보름 정도 요 기간 동안에 이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급격하게 하락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잖아요. 여러분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다가 요 시기에 이제 알트코인으로 넘어오면서 그때 이제 도지코인이 막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리고 리플도 소송에 놀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때 이제 한 2,500원까지 상승을 했던 그 시기가 딱 요때였습니다. 요 시기. 그리고 2017년 요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오다가 급격하게 좀 계속 이렇게 지속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가 언제냐면은 요때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1월 달. 그래서 지금 주봉을 하게 되면은 5개니까 이제 7, 5, 35 해가지고 35일, 그러니까 딱 한 달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마 리플을 2017년부터 하셨던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때 가장 큰 상승이 나왔던 시기가 딱 요때입니다. 2017년 12월부터 1월까지. 그래서 그때 이제 진짜 미친 듯한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가 딱 봤을 때 주봉 기준을 했을 때 요때는 이제 5개 연속, 요때는 7번 연속 주봉으로 봐서, 그렇다면은 일단 보수적으로 본다면 한 달은 일단 맞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 달 보름보다 조금 길죠. 한 달 20일 정도 되니까 2달 가까이 되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뭐 2달 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봉 기준을 했을 때 이렇게 좀 쭉쭉쭉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 온다 하면은 이때부터는 무조건 분할 매도를 시작해야 되는 그 시기다 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언제 하락이 전환이 될까? 하락으로 전환이 됐을 때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알트의 대불장 시기에 접어든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때는 계엄령 사태 수준 한 54% 정도까지 하락을 했을 때 아마도, 그러니까 뭐 정확하게 54% 되면은 이게 하락 채널로 전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패턴을 예상을 해봤을 때 54% 이하로 떨어졌을 때 이것이 하락 채널로 전환될 수 있다 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아마 54%보다 조금 더 떨어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봐도 어느 정도 좀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감안한다면 어쨌든 54% 이하로 떨어졌을 때 하락 채널로 전환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매도를 해야 되는 그 타이밍과 어느 정도 그 기간으로 보느냐, 그거의 문제는 주봉 기준으로 해가지고 좀 이제 연속해서 막 하락하는, 비트도미가 하락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서 한 달 정도
를 예상을 할 수 있고, 또 길어지면 한 2달 가까이 정도 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2달 나는 머리 꼭대기에서 팔 거야 라고 해가지고 한 2달 정도를 기다리면 안 된다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막 떨어지는 그게 나오면 분할로 접근을 하면서 하다 보면은 뭐 꼭대기에 못 팔지 않더라도 뭐 거의 비슷하게 어깨 정도에는 또 팔 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좀 비트코인 도미넌스, 주봉, 가우시안 채널을 좀 지켜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대로 된 알트 불장은 아직 시작도 되지 않았다. 그런데 추세를 보면은 반드시 그 시기는 온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로 보면은 이 200일선을 넘지 않고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게 200일선을 우리가 장기 추세로 보잖아요. 장기 추세를 깨지 않고 지금 다시 내려왔다는 얘기는 하락 추세를 지속하려는 그 힘이 좀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엄령 사태 때는 200일선을 깨고 올라가면서 쭉쭉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200일선에 딱 그 저항에 맞고 다시 재차 떨어졌다는 얘기는 장기적인 추세를 봐서도 지금 이 비트도미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뒀다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세를 보면은 반드시 알트 불장은 온다라고 볼 수가 있으면서, 인간의 이 탐욕과 공포가 사라지지 않는 한 미친 포모장은 저는 반드시 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